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공입니다. 자, 금일은 여러분들이 300만 원만 있다 하더라도 꼭 사봤으면 하는 이 현대차가 또 직접 선택한 로봇 대장주가 무엇이 될지, 그리고 38조 잭팟은 과연 어떤 이유에서인지 한번 방송을 통해서 진행해 보도록 할 테니, 자, 방송 전 늘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지금 우리가 로봇주에는 좀 집중을 해봐야 되는 상황이다 생각하고 있어요. 최근 이제 뭐 삼성이라든지 SK하이닉스 뭐 반도체 섹터들이 물론 나쁘다는 아니지만, 물론 알다시피 최근에 이제 관세 관련되는 리스크라든지 그린란드 뭐 이런 다양한 대내외적인 이제 악재를 두고서 반도체 섹터들이 조금은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는 모습도 나와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지금 현재 전체적인 뭐다, 로봇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강한 상방을 만들고 있다. 특히나 협진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도 많이 말씀드렸지만, 이게 500원대 있던 주식이 이제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업에 인수하고 로봇 관련되어 있는 기업으로서 이제 탈바꿈한다라고 하면서 주가를 지금 거의 5배, 6배 끌어올릴 정도라고 하면은, 사실상 지금 시장은 로봇이 엄청난 테마로서 올라가고 있다라고 보는 게 맞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 같은 경우도 얘기하는 게, 이미 반도체에서는 손바뀜이 나오고 있고 결국엔 로봇주들을 좀 봐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러니까 삼성전자가 나쁘다, SK하이닉스가 나쁘다도 아니고 이미 주도주는 변할 수도 있죠. 특히나 CES 이후에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현대차의 로봇이 너무나도 이제 극찬을 받으면서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과거 삼성, SK하이닉스의 상승만큼이나 로봇 관련되는 섹터도 굉장히 크게 봐야 되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고, 그도 그런 게 지금 뭐다, 현재 다양한 나라들이 이제 로봇을 뭐로 하기 시작했습니까? 기존에도 이제 로봇 관련되는 섹터들이 이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었긴 하지만,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미국, 독일 등 벌써 로봇을 이제는 이 우리가 산업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는 국가 전략 사업으로까지 키운다. 산업으로까지 키운다는 건 앞으로도 이 로봇에 대한 성장, 상승 탄력은 절대적으로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얘기하는 피지컬 인공지능 AI의 시대는 이제 시작이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사실 로봇 관련 섹터들은 지금 사도 늦은 게 아니다 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어요. 그래서 현재는 이제 이 로봇 관련되는 모멘텀으로서의 국가 전략 산업이기 때문에, 이런 국가 전략 산업이란 건 결국에 각 국가마다 더 공격적인 투자가 나오면 나왔지 안 나올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로봇 관련했을 때 어떤 로봇을 살 것이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많은 분들이 이제 좀 착각하는 게, 착각은 아니긴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하는 게 이제 보통 이 산업용 로봇을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저는 이건 아니라 생각을 해요. 왜? 실질적인 산업용 로봇, 이제 물론 지금 뭐 옵티머스도 그렇고 이제 아틀라스도 그렇고 대량 양산을 못했을 뿐이지, 직접적인 이미 산업에 이 로봇은 이미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휴게소에만 가서 본다 하더라도 로봇으로서 뭐 커피 기계 이런 거라든지, 아니면 공정에서 로봇을 사용하는 사례들, 식당에서 협동 로봇을 이용해서 제작 그 음식을 만드는 사례들, 이미 산업 곳곳에 이미 로봇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시장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고 하면은, 이 산업용 로봇은 이미 너무나도 많이 사용되고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히 잘 아는 양산이라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기대하는 휴머노이드라는 부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은 뒤처진 거지, 현재 전 세계적으로 이미 400만 대 이상의 산업용 로봇으로서 운영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시장 규모가 커질 수는 있겠지만, 제가 보는 관점으로서는 이 오늘 얘기할 핵심 주제 바로 의료용 로봇이거든요. 이 의료용 로봇만큼 커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 이미 우리가 0에서 100보다는 100이 당연히 0에서 100이 당연히 1이라 해야겠다. 100배라 해야 될까? 1에서 100이 10에서 1000 뭐 비슷하긴 하네. 이거는 이렇게 표현할까? 어쨌든 지금 산업용 로봇이 나와 있잖아요. 나와 있는 이 규모에서 성장성이 나와봐야
아예 시작도 못한 의료용 로봇보다는 더 커질 수는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저는 사실 여러분들한테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고 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봐야 되는 거는 의료용 로봇이지 않을까를 좀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실질적인 이런 산업용 로봇과 다르게 당장에 이제 얘기하는 게 머스크도 뭐라고 합니까? 3년 내 의사도 로봇에 대처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거를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가 이 산업 그 협동 로봇 이런 것들이 부각되면서 사실 2년 3년 전부터 해서 로보라든지 레인보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뭐 10배 가까이도 오르기도 했습니다. 근데 의사를 대체할 수 있는 이런 로봇 관련된 섹터들은 아직도 오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3년 내라고 했을 때는 이제 뭐다? 이제 시작하는 단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지금 당장 문제가 뭐냐고 하면은 머스크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만의 생각이 아니라 실제 우리나라에서도 반영이 되고 있는 게 뭐다? 당장 대학교 보면 뭐 하고 있다 합니까? 우리 학교 전교 1등 의대 안 썼다. 정시 경쟁률 상위권이 공대 싹쓸이한 거예요. 이제는 의사도 대체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최근에 여러분들 뉴스 보시면 아시겠지만 회계사 자격증을 따고도 백수로 놀고 있는 게 2년 3년입니다. 그렇게 AI가 대체하는 게 무서운 거예요. 이제 의사도 뭐 한다? AI가 대체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차라리 AI가 대체할 수 있는 것을 떠나서 산업적으로 직접 반도체를 제작한다든지 로봇을 제작할 수 있는 공대로서 빠지겠다라는 시선이 이미 우리 젊은 세대에서부터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여러분들이 의사용 로봇, 의료용 로봇이 오히려 일반 산업용 로봇보다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는 기회 시장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본다라는 거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 오픈 AI 같은 경우도 이제 헬스케어 시장을 공략을 본격화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얘네들이 봤을 때도 AI, 피지컬 AI 시장의 성장이 협동 로봇이라든지 이런 산업용 로봇이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이 아니라 어디다 헬스케어, 의료의 분야에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픈 AI 같은 경우는 건강 데이터 스타트업을 인수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모든 것들이 지금 시장이 바라보는 방향성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사야 되냐를 놓고 얘기했을 때 의료용 로봇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는 거겠죠. 그래서 저는 이런 부분을 보면 좋다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최근에 이제 젠슨함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오해하는 게 있는데, 이런 현대차 로봇에 깐부 동맹 확대되나라고 하면서 최근에 뭐 정말 대단하다 뭐 하다 하면서 그 이야기를 했다 하면서 파트너십을 강조를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런 와중에도 사실상은 이제 최근에 현대차가 자율주행 로봇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휴머노이드 로봇보다는 자율주행 쪽으로서의 엔비디아가 더 집중적인 이런 푸시, 모션이 나와준 게 아닌가 좀 생각을 해본다라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과거부터 현대차가 의료용 로봇을 했던 걸 안다라고 하면은 그 사례도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실질적인 휴머노이드 로봇이라든지 자율주행 로봇 이런 분야에 있어서 깐부로서 이런 우리 파트너십으로서 확대를 할 수도 있었던 부분이지만, 보면 알겠지만 뭐다? 이미 작년부터 현대차, 기아차는 의료용 로봇 사업의 드라이브를 본격적으로 시동하기 시작했고요. 그러면서 지금 당장 제가 내년에 38조에 대한 잭팟이 터질 수도 있다는 건 뭐다? 이미 글로벌 무대 첫 선보이면서 내년에 유럽 북미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이 유럽 북미가 이 내년이 언제입니까? 25년도였어요. 그럼 이제 올해 말에는 적어도 여기 관련된 또 이슈가 터질 수 있다는 거겠죠. 그러니까 지금 의료용 로봇 자체가 1년도 안 걸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상승 탄력을 가지고 가기에는 충분하다는 거겠죠.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시장 38조가 넘어가는 이 전망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히려 협동 로봇만큼이나 돈이 되는 시장이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심지어 이 38조 전망이라는 게 얼마의 규모냐? 올해를 기준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3조 3,716억입니다. 근데 이게 당장 10년도 안 걸려서 9년 만에 38조로서의 성장할 것으로 분석한다는 거는 늘 얘기하는 분석은 어느 정도 보수적이에요. 그러면은 실질적인 40조, 50조도 될 수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지금 본다라고 하면은 현대차가 당장의 휴머노이드를 통해서 이런 이 산업용에 적용하겠다 이 부분도 있지만, 현대차가 지금 하는 엔비디아와 깐부 동맹을 맺을 수 있는 헬스케어, 의료용 로봇도 여러분들이 절대적으로 무시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종목이 사실 이미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푸른 기술이라고 해서 이미 상한가가 나왔다가 급등 조정이 나오는 종목 중에 하나예요. 그럼에도 푸른 기술은 지금도 여러분들이 접근해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뭐냐? 자, 보면 알겠죠. 푸른 기술이 지금 이슈가 되는 게 협동 로봇을 공동 개발했다라고 주목을 받기 시작하면서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나중에 뒤에도 소개시켜드린 게 이것 때문은 맞아요. 그래서 그 푸른 기술이 이제 우리가 현대위아라는 기업과 함께 현대차 계열사죠. 그래서 현대위아와 함께 협동 로봇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협력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휴머노이드 로봇이 이제 그 양산되고 이랬을 때 여기에 대한 부분 반사익을 가져가는 게 지금 푸른 기술이다라고 보시면 좋습니다. 근데 다만 이 모멘텀도 봤지만 많은 분들이 추가적으로 생각 못하는 게 과거에 이미 푸른 기술은 뭐 때문에 현대차 로봇 상용화 기대감에 어떤 로봇이요? 의료용 로봇, 웨어러블 로봇으로서 상용 기대감으로 유일하게 급등했던 기업이 현대위아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뭐다? 지금은 최근 아틀라스라든지 이런 휴머노이드 로봇 때문에 집중받는 게 푸른 기술이라고 하면은 푸른 기술이라는 기업 자체는 방금 얘기했던 것처럼 아틀라스뿐만 아니라 현대차와 함께하는 의료용 로봇에 대한 반사의 기대도 가지고 가는 기업이 푸른 기술이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올해 말에 뭐 북미 시장 유럽으로 진출한다 했을 때 이 푸른 기술이라는 기업의 추가적인 주가 상승 탄력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지금은 차트를 봤을 때는 지금은 눌림이 나와주는 자리가 될 확률이 높아요. 왜? 이미 과거 강한 저항 구간이었기 때문에. 그럼 지금 자리에서 좀 눌렸다 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이 월봉 차트거든요. 60월봉까지는 열어두시고 지금 당장 사기보다는 12,000원 아래로 분할 매수 포지션 좀 열어놓고 이 모아가는 관점에서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은 좀 좋은 시세 차익을 노릴 수 있지 않을까 좀 생각해보면서 오늘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그리고 늘 말하지만 지금 제가 1월 한 달 동안 단타 체험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편입한 게 아쉽게 수익 구간은 안 나왔고 평화산업은 약수익 구간. 그러니까 지금 전체적으로는 1월 내내 매매하면서 어쨌든 수익이었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이런 실시간 단타도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 링크 클릭하시면은 현재 1월 한 달에 한해서 체험 진행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하단 입장하시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